9시 후반 되니까 양시장이 아래쪽으로 방향이 좀 잡혀 있는데 낙폭이 깊지는 않아서 충분히 만회할 만한 상태로 한 0.3에서 0.4% 정도 조정받고 있습니다. 실망하기에는 이른 수준이고요. 그리고 특징을 보자면 외국인이 거래소에서 유가증권 시장에서 포지션이 바뀌었습니다. 매도로 전환이 되면서 코스피, 코스닥 나란히 쌍끌이 매도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늘 장에서 또 어떤 전략이 필요할지 절대 전략 이어가 보죠. 토마토 투자 클럽의 김정수 전문가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정수투자 김정수 전문가입니다. 네, 시장이 어떻게 좀 돌아가고 있는 건지 전문가님의 시각으로 좀 판단 부탁드립니다. 박스권 트레이딩 전략을 오늘 제시하는데요. 지난 방송 연결에서도 동일한 전략을 좀 제시해드리고 있습니다. 먼저 좀 시장부터 좀 잠깐 점검을 좀 하자면 코스피 지수가 한 2,400선 요 부근에서 지금 한 세 번에 걸쳐 가지고 계속 좀 저항으로 좀 인식을 하고 있는 좀 구간이죠. 그리고 우리가 이제 8월 달에 한 200포인트 가까운 좀 조정 흐름이 있었는데 이번에도 한 200포인트 가까운 조정이 9월 말에 있었습니다. 9월 중순에서 9월 말. 그러다 보니까 한 2,400선에서 한 2,200선 이 중반 요 구간에 이제 박스권 흐름이 이제 갖춰지고 있는데요. 요 기간에 좀 미묘한 시장의 어떤 변화 흐름들이 좀 나타났죠. 뭐 예를 들면 그동안 좀 시장을 주도했었던 코로나19 수혜주들, 예를 들면 뭐 5G 또는 뭐 바이오 제약, 그다음에 뭐 네이버나 카카오 같은 NC소프트 같은 언택트 대표 주식으로 우리가 분류됐던 주식들이죠. 이런 주식들의 어떤 강세보다는 이번 이 9월 말에서 10월 달까지 오는 10월 중순까지 올라오는 요 기간 동안에는 약 한 2주에서 한 3주 정도 되는 흐름을 보면 경기 코로나19 관련된 이 그동안 이제 피해주로 부각받았었던 이 경기 민감주들, 뭐 화학주들이 제일 흐름이 좋았었던 것 같고요. 그다음에 자동차도 흐름이 좋았었던 것 같고, 그다음에 중국 소비주도 이제 빠지긴 했지만 그래도 한 차례 좀 반등 흐름이 좀 있었고요. 그죠? 그리고 이제 어제 같은 경우에는 뭐 삼성전자하고 특히 이제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가 그 마이크로소프트하고의 이 반도체 클라우드 이 협력 소식이 좀 전해지면서 특히나 이제 강한 흐름이 좀 이어졌었죠. 그러니까 코로나 피해주로 우리가 분류했었던 이 경기 민감 섹터, 그다음에 코로나19로 수혜주로 받았었던 뭐 5G나 그다음에 언택트 관련된 주식들, 그다음에 바이오 제약 관련된 이런 주식들이 보면 약간 대치 관계에 있었다 이거죠. 그동안. 그러니까 코로나19 수혜주 주식들이 주도하는 흐름이 4월 달에서 한 9월 달까지 중순까지 시세를 이어갔다고 한다면 그 기간 동안에 시세가 부진했었던 게 대표적으로 이제 경기 민감주들인데 9월 중순에서 이제 9월 말로 갈수록 다시 그 경기 피해 주식들 이런 주식들이 오히려 이제 흐름이 역전되면서 여기서 이제 강세 흐름이 나오면서 이번까지 좀 시장이 이어졌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둘 다 오르면 둘 다 플러스면 시장이 완전 뭐 활기를 타는 이런 구간인데 그런 구간이 아니라 이쪽 A 집단이 잘 갈 때는 B 집단이 빠지고 B 집단이 소외받고 B 집단이 플러스 보일 때는 A 집단이 전체적으로 마이너스 흐름을 보이다 보니까 시장에서는 박스권의 어떤 구간이 그래서 이제 만들어지는 거다. 이렇게 이제 여러분들이 좀 해석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런 흐름이 언제까지, 그죠? 언제까지 지속될 것이냐. 그리고 무엇을 계기로, 어떤 사건을 계기로 이 흐름이 크게 바뀔 수 있겠는가에 대한 좀 질문부터 답변을 해야 현재 내가 가지고 있는 전략을 좀 더 명확하게 가져갈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저는 이 중심에는 두 가지 정도의 답이 있는 것 같아요. 첫 번째는 11월 초에 있는 미국 대선 관련된 이 정치적인 변수에 대한 확장. 그래야지 뭐 신재생에너지 관련돼서 뭐 바이든 쪽 관련된 이런 재료들이 좀 있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오바마 케어를 좀 계승해서 이걸 대중화시키려고 하는 게 지금 바이든 후보의 어떤 강력한 이 방향이다 보니까 이쪽 관련된 섹터와 그 다음에 트럼프 대통령이 극적으로 또 다시 이 지지율을 역전하면서 되었을 경우, 그죠? 이때 어떤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집단에 대한 전략을 우리가 고려해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10월 중순에서 12월 달 초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 백신이 지금 연이어서 치료제 관련된 업체들이 연이어서 좀 문제가 발생되고 있습니다.
예, 예. 우리가 지금 임상 재개가 됐지만 아스트라제네카 같은 경우도 임상이 중단됐다가 재개가 됐고요. 존슨앤존슨도 임상 3상이 어제 중단되는 바람에 어제 바이오제약 전체적으로 좀 매물들이 좀 있었고, 그다음에 오늘 같은 경우를 보면은 릴리 쪽도 항체 치료제 임상이 중단됐잖아요. 근데 이거는 존슨앤존슨보다 조금 더 문제가 되는 게 이거는 권고에 의해서 중단이 된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코로나 요 치료제나 이제 백신에 대한 부분이 계속 연기가 되었을 경우, 그러면 우리가 다시 이전으로 돌아가는 데 있어서 조금 시간이 더 오래 걸릴 거 아니에요. 그러면 기존에 이 코로나19 백신이 나왔었을 때 우리가 꿈꿀 수 있었던 이런 부분들이 멀어지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거에 대한 이제 경계감이 커지는 거죠. 그래서 그거에 대한 불확실성을 좀 제거를 하려면 코로나 백신 임상 실험에 대한 어떤 결과치가 좋게 나오는 어떤 의미 있는 결과가 나와야 이 흐름이 좀 바뀔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보면은 뭐 DNA 관련돼서 이노비어도 좀 문제가 생겼고, DNA도, 그다음에 아스트라제네카나 존슨앤존슨은 아데노바이러스, 우리가 그 감기 바이러스거든요. 요거에 이제 문제가 좀 생겨서 이번에 이제 나온 거고, 그러면 이제 남아있는 게 노바백스, 단백질 재조합을 통해서 진행되는 노바백스라든지, 아니면은 뭐 모더나나 그다음에 뭐 화이자나 사노피나 GSK 이 독일에 있는 케어팩, 얘네들이 하고 있는 RNA, 이제 요거에 대한 기대치가 지금 남아 있는 거거든요. 요거라도 좋게 나와야 시장의 흐름 자체가 다시 이렇게 그 매도보다는 매수세로 기대감을 좀 불어넣을 수 있는 흐름으로 바뀌지 않겠느냐. 이런 것들이 10월 중순에서 12월 달까지 어떤 핵심 키워드로 저는 작용을 한다라고 보고 있고, 그런 가운데에서 이제 개별 종목과 개별 재료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박스권 구간의 실적, 이슈, 종목 장세, 이렇게 이제 저는 좀 표현을 할 수 있는 거고요. 네. 그리고 그동안 강조해 주셨던 5G 종목군들이 시장 대비로는 강합니다. 좀 들썩들썩하는 모습도 나타나고 있는데, 세부적으로 들어가서 좀 더 볼만한 체크 포인트들과 또 눈에 띄는 섹터 종목 함께 좀 정리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저는 이번에 5G 관련된 주식들의 수익률은 저는 상당히 많이 터질 거라고 좀 보고 있는데요. 우리가 5G 관련된 주식이 시세가 가장 크게 많이 터졌던 시기가 작년도 이 4월 중순, 그러니까 이때 우리나라 종합주가지수가 굉장히 부진했던 시기입니다. 본격적으로 이제 하락했던 시기거든요, 저 당시에. 그래서 한번 비교를 한번 잠깐 해드리면, 우리나라 시장이 저 때는 그 4월달 요 때부터 본격적으로 우리나라 시장이 빠지기 시작을 했거든요. 대세하러 가기 시작했단 말이에요. 한 1년 동안 내내. 근데 이 기간 동안에 오히려 5G 관련된 주식은 KMW를 비롯해서 오이솔루션, 뭐 이노와이어, 솔리드, HFR, 뭐 서진 시스템, HF 다 대시세가 터졌거든요. RFHC까지. 근데 이게 왜 그러냐면 희소성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희소성이냐면 실적 희소성. 그러니까 얘네들보다 확실히 실적이 좋아진 애들이 있겠느냐, 이런 거에 대한 어떤 부분들이 나왔던 거거든요. 그러니까 전혀 생각지 못했던 호재가 있었고요. 그다음에 실제로 실적 같은 경우도 대규모 수주가 연이어 나오면서부터 시장이 무너지는 구간에서 히어로 역할을 좀 했었던 거거든요. 전 이런 흐름이 이번 분기에 저는 만들어진다고 봐요. 5G 가지고 계신 분들 이 내용 참고하시면 될 것 같은데, 왜 그러냐면 8월 달 중순에 이 KMW가 이 시세가 터졌던 이 시기에 몇 포인트 정도가 상승을 했었냐면은 한 5% 정도가 올라왔고요. 35포인트 정도가 올라왔고, 그 다음에 뭐 이노와이어 같은 경우도 보면 는 폭락시켰다가 한 방에 들어올리는 시점에 한 50%짜리 이렇게 반등 흐름이 나왔거든요. 그죠? 그 다음에 뭐 솔리드 같은 경우도 뭐 그 당시 여러분들한테 이제 많은 초반대 추천드렸었는데, 여기서 이제 시세가 터졌던 시점이 얼마 정도가 터졌냐면 이거 딱 40% 정도 터졌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평균적으로 40에서 많이 터진 애들은 60% 정도가 이 8월 달에 한 2, 3주 동안 터졌어요. 저 터졌던 건 뭐냐면 3.5GHz 주파수 경매가 있었던 시점. 그리고 여기에 이 삼성전자가 버라이즌 쪽 관련된 수주 나오면서 이 수익률이 만들어졌거든요. 그러니까 하나가 나온 거죠. 미국에 있는 통신 3사가. 근데 그동안 이제 통신 3사가 적극적으로 투자를 할 수 없었던 이유가 뭐냐면 미들급 사이즈 쪽에 대한 투자 여기 제대로 완성이 안 됐기 때문에 그 이상 나아갈 수가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시장에서는 뭐 28GHz 쪽을 관련돼서 이슈를 만들고 있지만 그거 메인은 아니에요.
네, 실질적으로 그거를 확대를 시키려면 미들급 사이트 쪽에서 완공이 돼야 되고요. 이게 주파수 경매에서 나서 어느 정도 윤곽이 잡혀야 됩니다. 요 시점이 올해 12월에서 내년도 1월 달 정도에 잡혀져 있거든요. 그죠? 그래서 요 잡혀 있게 되면 지난번에는 버라이즌 관련된 것만 나왔지만 요번에는 AT&T나 그다음에 T-모바일 스프린트나 디스 네트워크가 동시다발적으로 나올 수가 있습니다. 또 더군다나 이제 화웨이 쪽에 대한 이 반사 이익을 통신 장비들이 유럽 쪽에서 받다 보니까 8월 달보다는 훨씬 더 큰 모멘텀이 대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5G 가지고 있는 분들은 이번 구간에 뭐 계속 들들 볶지 않습니까? 시장에서 막 박스권 구간 나오는데 뭐 경기 민감주도 올라가고 화학주도 올라갈 때 왕따시키고 갈 듯 맞다 싶으면 또 조정 나오고 또 죽는다 싶으면 다시 올리고 이런 식으로 반복이 되는데 저는 투자 관점 바꾸시면 안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5G 투자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특히 북미 쪽 관련된 매출처가 잡혀있는 주식들 같은 경우에는 수익률이 상당히 저는 이번에 많이 터질 거다. 그래서 이 부분 좀 꼭 참고하시고 전략 가져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5G를 상당히 좀 강조해 주시네요. 오늘 일장 전체적으로 애플바이 효과 받으면서 오름세 나타내는데 조금 더 큰 수익을 내다보고 있습니다. 절대전략 토마토 투자클럽 김정수 전문가였습니다.